자, 이제 우리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1번인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한 변이 x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얘네들의 중점 A, B, C를 어떻게 각각 점을 잡아서 삼각부를 만들었는데 이 삼각부 8개를 정육면체로부터 잘라낼 거야. 이때 남은 부분의 부피와 잘라낸 부분의 부피를 B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삼각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삼각뿔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인데 자, 밑면이 어떻게 됐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때 한 면은 어떻게 되겠냐면 2분의 1 x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밑면 곱하기 높이에다가 그죠? 자, 요게 이제 밑면인데 2분의 1만 아직 안 했어. 2분의 1 이따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다 이제 높이를 곱하고 뭐 할 거냐면 3분의 1을 해야겠죠? 뿌리라는 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요거 8개 있어요. 그래서 8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의 3승이 8이 되니까 요게 다 지워지고요. 바로 6분의 1에 x의 3승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6분의 1 x 3승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정육면체는 한 변이 x인 정사각형 그리고 높이도 x가 되니까 x 3승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얘를 빼면 뭐 나오겠어? 6분의 5의 x 3승이 되겠죠? 그래서 q는 6분의 5의 x 3승, p는 6분의 1의 x 3승 돼서 5배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뿌릴 때 3분의 1을 굳이 또 안 곱하는 경향이 있거든. 3분의 1 무조건 곱해 주셔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 뿌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2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자연수일 때 다음 중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부등식을 풀고 그에 해당하는 x를 구하는 거야. 다만 부등식을 풀 때 주의해야 될 걸 좀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항상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 부등호를 안 바꿔서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길러놓는 게 좋냐면 부등호,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갖고 있는 문자의 개수가 양수되는 방향으로 x를 넘기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x의 개수가 큰 쪽 방향으로 이항의 선택을 잡으시면 오답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 봐봐. 첫 번째 문제 보면 요 개수가 1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를 개수가 큰 바로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좌변으로 이항되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항되면 플러스 5니까 6되죠? 그럼 x는 뭐예요? 2보다 작죠? 여기에 포함되는 자연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자연수 x는 1 하나밖에 안 되잖아. 이건 1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건 보니까 마이너스 6, 요건 마이너스 4니까 이항은 우변으로 일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2x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상수가 3인데 여기 마이너스 8이 이항되니까 플러스 8 되잖아. 3 더하기 8이니까 11. 그래서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1에 해당되는 5.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몇 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냐면 5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1, 2, 3, 4, 5 이렇게 되니까. 자, 3번 한번 볼게요. 5와 3 중에는 큰 5의 좌변으로 3x를 이항하세요. 그럼 2x가 뭐보다 10보다 작기 때문에 x가 5보다 작죠? 그럼 x는 1, 2, 3, 4에 4개가 된다는 거 역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2x 더하기 9, 3x 더하기 6이잖아. 3이 2보다 크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x 9에서 3이 6을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돼서 만족하는 x는 1과 2의 2개야 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5번 한번 보면 2x, 5x가 있어요. 5가 2보다 크니까 우변으로 이항 3x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요거 봐봐. 5 빼기 7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잖아. 양쪽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x는 0 이하니까 이때는 이제 빵개가 되겠죠? 개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2번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뭐다? x의 개수가 큰 쪽으로 이항시켜서
우리가 양변을 나누지 않겠다. 나눌 때 양수로만 나누겠다. 이게 이제 핵심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소소한 팁 말씀드렸고요. 자, 23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 4분의 1-2a가 x-2분의 1보다 클 때 이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중 가장 큰 정수가 -4일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부등식 중에서는 제법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에 21번, 22번보다 훨씬 좋은 문제니까 체크해 두실 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우변에 있는 -2분의 1만 넘어가면 돼. 그럼 플러스 4분의 2잖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 빼기 2a x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건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실제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족시키는 x의 값 중 가장 큰 정수가 -4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바로 여기 있는 4분의 3 2a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4와 -3 사이에 위치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위치할 거냐면 여기쯤에 4분의 3 빼기 2a가 이렇게 위치한다고 하면 x가 다 작은 거니까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거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최대 정수인 -4가 등장하지. -4와 -3 사이에 4분의 3 빼기 2a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뭐에서 틀리게 되냐면 등호에서 틀리게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뭐냐? 얘가 -4가 되는지 얘가 -3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3 빼기 2a가 -4가 돼도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분의 3 빼기 2a가 -4가 된다는 건 이 친구가 -4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x는 -4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4가 최대 정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때 -5가 최대 정수인 거야. 그러니까 x는 4분의 3 빼기 2a는 -4가 돼서는 안 돼요. 오케이? 등호 붙이면 안 된다. 그런데 4분의 3 빼기 2a가 -3이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전체가 -3이니까 x가 -3보다 작게 되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 정수가 -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분의 3 빼기 2a가 -3이어도 요 조건을 충족하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등식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x로 주어진 식에 가서 확인하셔라 이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하면 -16 3 빼기 2a -12 여기 이제 등호 붙어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양변에 -3을 다 빼세요. -19 이렇게 되고요. -2a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고. 자, 양변을 -2로 나눌 겁니다. 이때 부등호가 싹 바뀌겠죠? -2로 나누니까 얘는 2분의 15 2 이상 이렇게 돼요. 우변에 있던 친구가 좌변으로 당연히 넘어갑니다. 부등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9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뭐예요? 바로 4번 2분의 15a 이상 2분의 19 미만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등식이 범위로 잡히면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요거 익혀 놓으시고 유형서도 찾아서 꼼꼼하게 풀어주실 거 부탁드릴게요. 시험의 빈출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 마찬가지. 문제 엄청 빈출도 높은 문제야. 자, 문제 한번 살짝 볼게. ax 더하기 b 0보다 큰데 해가 x의 -1보다 작을 때 등식의 해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단 이거 방향성을 갖고 풀면 이래. 자, 우리가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ax 더하기 b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b를 이항시키면 ax가 -b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a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때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양수로 나눴다면, 다시 말해서 a가 양수라면 부등식은 그대로 좌변이 클 텐데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돼? 부등식은 변하겠죠. 부등호는 우변이 크다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봤더니 x가 -1보다 크지 않고 작더라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a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었다.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걸 반드시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봤더니 A와 B라는 문자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를 하나로 정리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 근데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고 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여기는 A분의 B가 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냐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얘가 1이어야지만 어때? 문제에서 요구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B는 A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를 아는 문자로 정리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B의 범위는 사실 같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아는 건 A잖아.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B를 A로 나타내야지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B를 다 A로 바꿀 거예요. 바꿨더니 2AX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데 2AX 4A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2항에는 부등호 변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2항에서는 2항이라는 건 양변을 더하고 뺀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 실제 나눌 때만 주의하면 된다고. 이때 우리는 양변을 2A로 나눌 건데 2A가 뭐라는 거 아냐면 음수라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2A가 음수이므로 부등호가 변합니다. 자, 요거 2A로 나누면 X, 요거 2A로 나누면 2인데 부등호가 어떻게 됐더라? 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이야? 2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의 특징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은데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이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항상 X의 개수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은 1차 부등식까지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올라가야지 2차 부등식이 나오거든. 사실 최고차 개수로 정리하는 건데 어차피 1차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1차 개수로 정리하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1차 개수의 부호는 해가 주어졌을 때 무조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어떻게?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에 변동되거나 변동되지 않은 걸 확인함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24번 문제 또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인 25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뭐 활용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1분 동안 8명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 측정기 한 대로 전교생의 체온을 측정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1분에 8명 측정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1시간 걸렸다는 건 분으로 맞춰보면 60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수는 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체 학생 수는 바로 8 곱하기 60에 해당되는 480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를 했냐면 이미 체온 측정을 60명을 끝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체온 측정이 필요한 친구는 420명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20분 이내에 하라라고 그랬죠. 그죠? 20분 이내에 하래요. 그러면 보세요. 기계 하나가 8명을 어떻게 1분 동안에 체온을 측정하죠? 그럼 기계의 수를 우리가 기계의 수를 X라고 하면 1분 동안에 기계 한 대당 8명씩 측정하니까 X계의 기계는 8X명의 온도를 측정할 겁니다. 근데 몇 분 하라고 그랬냐면 20분 하라고 그래서 20분 이내인데 기계가 측정한 수가 지금 남아있는 수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20분 이내, 20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뭐예요?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양변 20으로 한번 나눠볼까? 20으로 나누면 21은 8x 이렇게 되고요. x는 한번 봤더니 뭐 봅시다. 8, 3, 24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럼 8, 26에 얼마 되겠죠. 그죠? 8, 26이니까 5니까 그러면 뭐 8, 6에 48, 뭐 2.6 얼마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를 2.6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야. 부등식의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연수의 개수로 측정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 2.6대 갖고 와서 어떻게 아이들 측정할 수 있나요? 없죠? 2.6대라는 건 기계의 어떤 부분이야?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수로 처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2.6보다 커야 돼요.
2.6보다 큰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계의 개체수는 몇 대가 되니? 라고 얘기하면 3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1번부터 25번까지는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 뒤에 21번부터 25번까지의 5개의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두실 것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 점수도 배점이 높은 부분만 선생님이 뽑아드렸습니다. 활용이야 뭐 크게 21번, 25번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22번부터 24번까지는 반드시 정확하게 숙지할 것 부탁드리면서 우리 2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해설 강의를 여기서 마치는데요. 전체 25문제, 쉬운 문제는 없고 거의 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요 25개를 우리 친구가 100% 정확하게 풀었다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시험 봐도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편하게 시험 임할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틀린 거 있다면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좋은 결과로 우리 현장 수업에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수업에서 봐요. See you again.